그날 아침 손주의 한마디가 그녀의 남은 생을 바꿔놓을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얇게 적셨습니다. 박불레는 부엌 전등을 켜고 된장국을 데웠어요. 국물이 끓으며 내는 작은 소리와 벽식의 초침이 겹쳐 집안은 오래된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집의 아침은 되게 조용했지만 오늘의 조용함은 묘하게 불길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가스불을 줄이며 밤새 들고 들어오던 며느리의 흰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봉투였지만 마음속에서 부피가 불어났죠. 방문이 열리고 손주 박민수가 마른 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얇게 말라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아침상을 끌어당겼어요.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고 그릇의 김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약품 냄새가 오래된 병원의 복도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민수야, 한 숟갈만 더 먹어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갑자기 멈추어 불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제도 아저씨랑 있었어요. 그 말은 뜨거운 냄비에 얼음 한 조각을 떨어뜨린 듯 순간적으로 집안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불레는 숟가락을 공중에서 멈춘 채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어린 눈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맑았고 그래서 더 잔인했죠. 아저씨가 엄마 손잡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 밤에 일하러 간다 했어요. 어디서 봤는데? 병원이랑 하얀데요. 냄새나요. 아이의 짧고 단정한 문장이 불레의 귀에서 뾰족한 결정으로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창 너머 잿빛 하늘을 보았습니다. 얼어붙은 생각들이 줄지어 머릿속을 건넜습니다. 남편을 묻고 아들을 먼저 보낸 뒤에도 버텨온 세월이 있었지만 지금의 생각은 그 어떤 슬픔보다 더 빠르게 그녀의 마음을 점령했어요. 남의 눈치도 모르고 벌써 심장 아래쪽에서 낯선 열이 올라왔습니다. 윤지연은 그때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축축했고 손목엔 고무장갑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 곁으로 다가와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끝이 익숙하게 동선을 찾는 동안 불레는 그 손을 잠깐 응시했습니다. 상처와 굳은 살이 잔뜩 박힌 손등 그 세부를 보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새 또 나갔냐? 네. 오늘 주사 예약 잡으려면 비용 정리를. 비용? 남의 도움 받으면서 큰 소리치긴. 지연은 대답을 삼켰습니다. 불레는 아이 앞이라 목소리를 눌렀지만 단단한 비난의 결은 숨지 않았습니다. 도마 위에 올린 나무 가결처럼 목소리에는 거친 결이 살아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기류를 감지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자 지연이 작은 젤리를 꺼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그 연약한 변화가 순간 불레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곧바로 의심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아침을 마친 뒤 지연은 약봉투를 정리해 식탁 끝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아이의 체온을 기록했습니다. 공책 가장자리는 달아 있었고 날짜와 시간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불레는 그 촘촘함을 차분히 훑어보며 마음 한구석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곧 굳었습니다. 치밀하게 숨기는 것도 능력이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어요. 점심 무렵 불레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의 좌판들, 생선 비린내와 국 끓는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이웃들의 인사가 지나갔습니다. 요즘 며느리 바쁘다며? 밤에도 돈이 된다던데.
그런 말들의 가벼운 끝이 그녀의 귀에 유독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던지는 말로 누군가의 하루를 흔듭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두 눈으로 본다. 그 아저씨든 뭐든. 해가 기울자 집안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민수는 해열제로 잠이 들었고 지연은 검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작은 가방에 고무장갑 묶음과 반투명 앞치마, 소독 티슈가 들어가는 걸 불레는 문틈에서 보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주 옅게 퍼졌습니다. 그녀의 코끝이 움찔했습니다. 비위가 상한 냄새였지만 그녀는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또 나가냐? 네. 오늘만 다녀오면 내일은 낮에. 말 돌리지 마라. 밤마다 어디를 그렇게 기어나가. 야간 청소 있어요. 청소하는데 남자 손이 왜 필요해? 어머니, 입 다물고 나가라. 애 앞에서 더럽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꿈치가 현관에서 한번 미끄러졌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작은 휘청임이 불레의 눈에는 연기로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불레는 벽장 깊숙이 숨겨둔 작은 소금통을 꺼내 문지방에 살짝 뿌렸습니다. 오래된 미신이었지만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쁜 기운은 못 들어오게. 그러나 이미 나쁜 기운은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의심이었고 모양은 봉투였습니다.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불레는 거실 등을 켜둔 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목의 시계바늘이 반 바퀴, 한 바퀴를 도는 사이 잠시 졸음이 쏟아졌다가 멀리서 나는 구급차 사이렌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그 소리는 늘 누군가의 끝과 누군가의 시작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밤 근무 끝에 돌아오며 엄마 나왔어 하던 그 목소리. 그 기억이 불쑥 올라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억의 따뜻함은 현재의 차가움을 더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현관문 열쇠가 삐걱이며 돌아갔습니다. 시계가 새벽을 가리킬 때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들어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팔에 작은 흰 봉투가 걸려 있었고 그 봉투 모서리에 파랗게 번진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불레의 시선이 그 모서리에 꽂혔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선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냐? 급여 정산분이에요. 정산? 봉투로? 남자 이름 써 있겠지. 어머니,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다. 애 아빠 무덤이 식지도 않았다. 지연은 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은 때로 더 큰 싸움을 부르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조심스러워 오히려 들켜야 할 비밀처럼 보였습니다. 문틈을 닫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불레의 눈은 이미 결론으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일정해지고 냉장고 모터가 켜졌다. 꺼지는 동안 불레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단단해졌어요. 내일 내 눈으로 확인한다. 끝을 보자. 그 문장은 오래된 못처럼 깊숙이 박혔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고 그녀는 얇은 담요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담요의 거친 올이 목을 스쳤습니다. 그 촉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날의 차가움을 미리 예고받는 듯 했거든요. 해가 떠오르기 전 불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불을 켰습니다. 물을 올리고 빈 그릇을 늘어놓고 젓가락을 맞췄습니다. 일상의 동작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평소의 질서가 오늘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걸. 손의 기억으로는 살 수 있지만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기억도 흔들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진실이면 사과한다. 아니면 끝까지 간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의 귀에는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이 집의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 어딘가에 지금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마디 엄마 아저씨가 문을 열었고 그 문은 이제 쉽게 닫히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부엌 한켠에 놓인 공책의 날짜 밑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볼펜으로 적힌 병원 예약 시간. 선명한 글씨.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시간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선명함이 마음속 어둠의 반대편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불레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빛이 아니라 그림자를 끝까지 확인해 보는 용기였으니까요. 이제 그녀는 확인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오해의 벽을 더 높일지 무너뜨릴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진실은 늘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아침이 올 때까지 박불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며느리의 흰 봉투였습니다. 그 돈 남자가 줬겠지. 아니면 같이 번 거든가.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부었지만 의심은 한치의 흐림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자 윤지연은 평소처럼 민수의 약을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민수가 힘없이 기침을 하자 그녀는 이마에 손을 얹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우리 아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불레는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그건 또 무슨 남자한테 받기로 했다는 말이야? 지연은 설거지를 마친 뒤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냉장고 반찬 데워 드세요. 저 병원 들렀다가 조금 늦어요. 그래, 남자랑 같이 들러?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일하러 가요. 일? 그놈이랑 같이? 어머니, 제발. 그녀는 말끝을 삼키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불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낮이 되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약에 취한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닿은 손끝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얼굴 팔아먹는 짓이면 가만 안 둔다. 문을 열자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봉투와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봉투 겉에는 윤지연님 귀중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 밑에는 작계주 과장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주 과장? 남자 이름이네. 불레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손끝을 찔렀습니다. 살짝 열어보니 그 안에는 묶인 지폐가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쪽에는 짧은 메모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글씨, 남자의 글씨. 불레의 시야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놈이네. 그놈이 돈까지 줬구나.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분노는 이미 입술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불레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오늘도 아저씨 만나고 왔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 연기해. 이게 뭐야? 불레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주 과장? 수고 많으셨다. 남자한테 돈까지 받는 게 수고냐?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제 일의 수당이에요. 수당? 그럼 회사 이름이 있어야지. 남자 이름이 왜 있냐? 그분이 장례식장 관리자예요. 장례식장? 네. 밤마다 시신 닦는 일을 해요. 염습보조요. 병원비가 모자라서 불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죽은 사람 만지는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걸 남자가 시켜? 그 사람이 아니라 그쪽 회사예요. 어머니, 그 입으로 변명하지 마. 내 아들 떠나자마자 다른 남자랑 밤마다 일하고 이제는 돈까지 주고받아? 지연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뭘 봐야 믿겠냐? 민수 약값이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진수 씨 보험금도 빚 갚느라 다 썼어요. 저라도 일하지 않으면 민수 치료가 끊겨요. 불레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말의 절반쯤이 가슴속을 스쳤지만 곧 거부감이 덮었습니다. 그래, 핑계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하지. 그녀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좋다. 이 돈 내가 보관하마. 남자 손 탄 돈은 이제 우리 집 돈이 아니다. 어머니, 그만. 입 다물어. 지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불레의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병원 가서 다 확인하마. 이게 진짜 일한 돈인지 아니면 내가 남자랑 무슨 짓을 한 건지. 지연은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얇았고 바람이 스치자 흔들렸습니다. 불레는 등을 돌린 채 그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림자 하나조차 의심스러워 보였죠.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불레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 내일은 다 밝혀진다. 거짓이면 내 손으로 내보내야지.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 돈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비누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피 냄새 같은 어떤 냄새. 그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냄새부터가 이미 썩었어.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그녀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집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민수의 방에서는 약한 숨소리만 들려왔고 거실에는 시계 초침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박불레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지폐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치 그 돈이 죄의 증거라도 되는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지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의 증기가 흩어지며 불빛이 잠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도 흔들렸습니다. 불레는 그 그림자를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손으로 죽은 사람을 닦고 남자 돈을 받았다지. 그런데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서 있구나. 한참 후 지연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불레는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너 아직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 돈 받아놓고 차 타주면 죄가 사라지냐?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 남자 이름 주 과장? 그 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나까지 속이려는 거냐? 지연은 말없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 가장자리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그 돈 제가 일해서 번 거예요. 일? 내가 무슨 일을 하길래 남자 이름으로 봉투를 받아? 장례식장에서요. 또 그 소리 죽은 사람 닦는다는 거 그게 사람 할 짓이냐? 어머니 돈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병원비가 밀렸어요. 그 돈으로 수술 일정 다시 잡을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이 집 망신 다 시키고 싶어? 저도 자존심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파요. 그 아이가 숨 못 쉬면 그때는 돈보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나한테 손 벌렸어야지. 왜 남한테가? 불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아들 잃고 저까지 짐이 되기 싫었어요. 짐? 그래, 넌 짐이지. 이 집에 남은 불행의 원인.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 참은 피로가 터져 나온 것이었죠. 잠시 후 민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지연은 아이에게 달려가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불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팔과 며느리의 구부러진 허리, 그 둘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장면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미안함으로 바뀌기 전 의심이 다시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를 재우고 부엌 의자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병원비, 공과금, 약값, 그리고 오해.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수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벽을 타고 거실로 번졌습니다. 불레는 방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수 씨라 남편 이름 팔아서 눈물 짜내는 것도 재주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닫으려다 멈춰 섰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건 의심으로 굳은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죠. 불레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반쯤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생각이 들자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쉽게 믿을 순 없어. 그녀는 주머니 속 봉투를 한 번 더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돈은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오늘은 그 지폐가 조금 더 낡아 보였습니다. 피 묻은 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면 내가 손으로 끊어버릴 거야. 그녀의 손이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 힘에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을 베었지만 그녀는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새벽이 오자 윤지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까지만 버티자. 내일은 민수 검사 날이야.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내일이 그녀의 몸이 처음으로 한계를 드러내는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내일을 앞둔 이 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되돌릴 수 없게 부서지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오해는 눈처럼 쌓인다.
처음엔 하얗고 조용하지만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밤이 내려앉은 집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민수의 방에서는 약한 숨소리만 들려왔고 거실에는 시계 초침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박불레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지폐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치 그 돈이 죄의 증거라도 되는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의 증기가 흩어지며 불빛이 잠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도 흔들렸습니다. 불레는 그 그림자를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손으로 죽은 사람을 닦고 남자 돈을 받았다지. 그런데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서 있구나. 한참 후 지연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불레는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너 아직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 돈 받아놓고 차 타주면 죄가 사라지냐?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 남자 이름 주 과장? 그 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나까지 속이려는 거냐? 지연은 말없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 가장자리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그 돈 제가 일해서 번 거예요. 일? 내가 무슨 일을 하길래 남자 이름으로 봉투를 받아? 장례식장에서요. 또 그 소리, 죽은 사람 닦는다는 거, 그게 사람 할 짓이냐? 어머니 돈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병원비가 밀렸어요. 그 돈으로 수술 일정 다시 잡을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이 집 망신 다 시키고 싶어? 저도 자존심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파요. 그 아이가 숨 못 쉬면 그때는 돈보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나한테 손 벌렸어야지. 왜 남한테가? 불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아들 잃고 저까지 짐이 되기 싫었어요. 짐? 그래, 넌 짐이지. 이 집에 남은 불행의 원인.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 참은 피로가 터져 나온 것이었죠. 잠시 후 민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지연은 아이에게 달려가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불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팔과 며느리의 구부러진 허리, 그 둘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장면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미안함으로 바뀌기 전 의심이 다시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를 재우고 부엌 의자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병원비, 공과금, 약값, 그리고 오해.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수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벽을 타고 거실로 번졌습니다. 불레는 방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수 씨라 남편 이름 팔아서 눈물 짜내는 것도 재주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닫으려다 멈춰 섰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건 의심으로 굳은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죠. 불레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반쯤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생각이 들자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쉽게 믿을 순 없어. 그녀는 주머니 속 봉투를 한 번 더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돈은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오늘은 그 지폐가 조금 더 낡아 보였습니다. 피 묻은 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면 내가 손으로 끊어버릴 거야. 그녀의 손이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 힘에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을 베었지만 그녀는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새벽이 오자 윤지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까지만 버티자. 내일은 민수 검사 날이야.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내일이 그녀의 몸이 처음으로 한계를 드러내는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내일을 앞둔 이 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되돌릴 수 없게 부서지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진심은 벽을 넘지 못했다. 그녀가 쌓은 건 변명도 거짓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하루하루였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불레는 그동안 며느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지연이 내민 밥상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의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심조차 피로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자신의 행동이 옳은 건가 싶다가도 민수가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마음은 다시 돌처럼 굳었습니다. 애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뭐라 하겠냐.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약봉투를 챙기고 아이가 먹을 죽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갈라지고 손등의 핏줄은 더욱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의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하자 지연은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불레는 뒤따라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수의 숨소리만 빠르고 불안하게 이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급히 산소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아이 폐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입원해서 추가 검사하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내일 입원 수속 밟을게요. 오늘 바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불안해요. 하지만 장금이 아직.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불레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장금? 또 돈 문제야? 그럼 그 남자한테 받으면 되겠네. 의사가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내가 뭘 틀렸다고 그래. 돈 없어서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야. 그녀의 말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그래, 이제라도 인정하네. 진작 그랬으면 애는 이 꼴 안 됐을 거야.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지연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지연은 차마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죄를 인정한 여자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녀는 대신 조용히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속할게요. 보험이라도 어떻게? 보험료?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 보험금은 이미 몇 달 전에 다 소진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 말에 불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봐라, 내 말 맞지?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빚 갚았어요. 진수 씨 사고 처리비, 장례비.
그리고 민수 치료비까지 다 그걸로 했어요. 거짓말. 불레는 소리쳤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썼다고? 그럼 이제 그 남자 돈으로 산다는 거야? 지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전 남의 눈에 그렇게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도 민수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죄라면 제가 죄인이에요. 불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지연이 펜을 들려하자 불레가 펜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하지. 이 애는 내 손주야. 내가 무슨 권리로 서명해. 펜촉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박불레라는 이름이 검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사인 끝에 손끝을 떨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자 민수의 작은 손이 산소줄 옆에서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불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미안함이 아니라 분노의 변형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의료기기의 삑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나쁜 년이면 차라리 편할 텐데 왜 저렇게까지 미련하게 굴까? 그녀는 손가락 끝을 비볐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 밤마다 닦던 시신의 감촉이 이 여자의 손에도 배어 있을까? 그 상상만으로 속이 뒤집혔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뜨거운 커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불레가 걸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또 어디 가냐?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거짓말하지 마. 또 그 남자 만나러 나가는 거지?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내가 변명 그만두면 내가 그만하지. 그녀는 말없이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미안함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는 퇴원을 권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불레는 뒤따라오며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돈 이제 다 썼겠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병원비가 또 나올 거예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방법? 또 남자?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남자고 뭐고 없어요. 제 몸이 버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이 짙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불레의 가슴이 잠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만든 일이잖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레는 아이를 안은 지연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거셌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뒷목에 멍자국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놀라 눈을 찡그렸습니다. 저건 뭐야, 남자한테 잡힌 거야? 의심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이제 곧 되돌릴 수 없는 화재가 되어 모든 진실을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늘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것을 거짓이라 불렀다. 믿는 일보다 의심하는 게
더 쉬웠기 때문이다. 병원 복도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하얀 벽과 불빛이 번쩍이며 닦인 유리 바닥은 사람의 체온을 허락하지 않는 듯 차가웠습니다. 박불레는 진료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희미하게 잠든 손자 민수가 누워 있었고 윤지연은 의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 달 내로 수술 일정을 다시 잡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병원비 일부가. 그 부분은 병원 사회사업팀과 상의해 보세요. 기초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그 대화의 단어들이 박불레의 귀를 때렸습니다. 병원비, 지원, 수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돈 또 돈이구나. 남자 돈 받고도 부족한 거야? 의사가 나가고 지연이 진료실 문을 닫자 불레는 곧장 일어섰습니다. 이제 또 얼마가 필요하냐? 어머니, 대답해. 내가 일해서 번다는 그 돈 도대체 어디로 다 사라지는 거야? 민수 검사비에 약값에 밀린 카드값까지. 카드가? 너 남자 만나면서 카드 긁은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에서 듣자 하니 보험금도 다 썼다며? 그 많은 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누가 그걸 믿냐? 진짜예요. 진짜? 진짜면 증거를 보여줘봐.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둘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절 믿지 않으셔도 민수는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그 말에 불레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책임? 내가 책임질 자격이 있긴 하냐? 진료를 마치고 계산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밀린 금액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의료비가 일부 미납 상태예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일부만 결제할게요. 내일까지는 꼭. 그녀는 카드 지갑을 열었지만 카드 한 장이 이미 한도 초과로 거절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불레는 손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또 쇼하는 거냐? 어머니, 제발.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밤마다 남자 만나서 돈 받아오면 되잖아. 그 말에 지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불레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릎을 꿇은 며느리의 모습이 순간 죄책감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증명해. 말로 하지 말고. 그녀는 지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물어볼 거야. 내가 진짜 일한 건지 남자랑 짜고 받은 돈인지.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만은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본다. 다음 날 불레는 민수를 재우고 혼자 병원 사회복지실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윤지연 보호자분 가족분이시죠? 예. 시어머니요. 아따님께서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장례식장 보조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일은 많이 힘든데 몸이 안 좋아서 곧 못하실지도 몰라요. 그 말에 불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네. 밤에 시신 염습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 일 아니면 지금 아이 치료비 못 내요. 순간 불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장 정말 그 남자랑 일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가슴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을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냐, 거짓말이겠지. 저 여자 편이니까.
불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뒤섞였습니다. 밤마다 나가던 며느리의 뒷모습, 지갑 속 구겨진 영수증, 손등에 굳은 살, 그리고 아이를 향한 눈빛.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어. 그 여자는 나를 속였어. 분명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레는 병원 복도에서 들은 말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곧 못하실지도 몰라요. 그 문장이 떠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거라면 왜 이렇게 억울하지? 밤이 되자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잡은 봉투 하나. 그녀는 피곤해 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비 일부 냈어요. 이제 조금만 버티면 돼요. 버티라니, 내 몸은 괜찮고?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지연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불내는 순간 무심코 물컵을 내밀었지만 곧 손을 멈췄습니다. 됐다. 그럴 자격도 없지. 지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끝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레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과 후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가 끝나겠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끝이 며느리의 삶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요. 진실은 늘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을 더럽다고 여겨 고개를 돌려버렸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던 시각, 박불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싸늘했고 시계 초침만이 귓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지연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왠지 모를 불안이 마음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또 그 남자랑 있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골목길은 적막했고 먼 곳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발을 옮겼습니다. 그저 확인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죠. 지연이 가던 방향을 떠올리며 그녀는 병원 근처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연은 병원 쪽이 아닌 조용한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끝에는 낡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불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커다란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지연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지연이? 입에서 새어나온 이름이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장례식장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땀과 피, 그리고 삶의 흔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 안쪽 방 부탁드릴게요. 네, 과장님. 그 대답이 들리는 순간 불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 과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가 그렇게 증오했던 이름이 이제는 죄의 이름이 아닌 노동의 이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문틈을 더 벌렸습니다. 안쪽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서 윤지연이 천천히 손수건을 적셔
시신의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죽은 이를 돌보는 손이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은 거칠었지만 손끝은 한결같이 부드러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쉬세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천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불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문틈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일이라고?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서?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봉투 속 냄새가 왜 그렇게 낯설었는지. 그건 향수도 남자의 냄새도 아닌 시체의 냄새였다는 걸. 불레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입술 밖으로 끝내 완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을대에 걸린 채 삼켜졌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장례식장 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둘게요. 민수 내일 검사 잘 받을 수 있게 할게요. 몸이 좀 이상하지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 문자를 보고 있던 불레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그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문을 열자 민수의 방에서는 미약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은 조금 뒤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녀의 얼굴은 눈밭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들려 있었고 손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자요? 그래, 자고 있다. 다행이에요.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지만 그 숨끝에는 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불레는 놀라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연아, 괜찮냐?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이게 뭐야, 어디서 이렇게까지.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에요. 병원비 조금 모았어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는 피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미쳤다. 내가 널 그렇게 욕했는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말씀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제가 더 미안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불레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한 채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늦은 깨달음의 눈발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울렸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창문을 덮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박불레는 부엌에서 조용히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자 끝에서 김이 피어올라 창문 유리에 닿았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장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연이 담요를 두른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손끝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그 작은 숨소리가 유일한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불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죽그릇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이거라도 좀 먹어라.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속이 조금 안 좋아서요. 안 좋아서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손이 저렇게 차가워?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그날 봤다. 내일 터.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래. 그 냄새 소독약 냄새가 왜 그렇게 익숙하더라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사람들은 다 오해하죠. 그 일한다고 부끄럽진 않아요. 죽은 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불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내가 혼자 짊어졌다는 게 난 그게 너무 미안하다. 지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께 설명도 못하고 자존심 세운다고 오해만 키웠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이 짧게 이어졌고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불레는 허둥지둥 물컵을 들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조금만 쉬고 싶어요. 그녀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봉투 하나가 담요 밑에서 떨어졌습니다. 불레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병원비 영수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위에는 어머니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다만 제 처지가 부끄러워서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민수의 병을 고치고 나면 꼭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몸이 버텨주지 않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민수가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요. 어머니,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 정말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었어요. 불레의 손이 편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닿아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녀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 의약품 상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젠 다 됐어요. 무슨 소리를 해? 병원 가자. 불레가 외치자 지연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도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죠. 그녀의 눈동자에 작은 빛이 비쳤습니다. 민수, 잘 부탁드려요. 그 아이는 어머니 닮았어요. 강하고 따뜻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불레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아직 할 말이 많아. 너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말을 듣고 가야 해. 지연의 손끝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말 들었어요. 어머니 마음속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불레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지연아, 눈 떠라, 제발 눈 좀 떠라. 그녀의 울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한 생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며느리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이제 알겠다. 넌 죄인이 아니라 이 집을 지탱하던 마지막 사람이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굵게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너무 늦은 용서의 무게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지연의 방은 여전히 그날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박불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마지막으로 지연이 입던 외투가 걸려 있었고 그 주머니 속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어린 민수가 그려준 그림이 있었습니다. 엄마랑 할머니랑 나 다 같이 웃는 얼굴. 세 개의 웃음이 그려진 그림 아래에는 엄마 사랑해요라는 서툰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그림을 바라보다 끝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넌 그렇게 살고 싶었구나. 다 같이 웃는 하루. 그녀는 무릎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며칠째 펴보지 못했던 마지막 봉투였습니다. 지연이의 두 번째 편지라 적힌 봉투는 눈물 얼룩이 번져 있었고 모서리는 이미 손에 닿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는 혹시 제가 없을 때 읽게 될까봐 써둔 거예요. 너무 무거운 말 남기고 싶진 않아요. 다만 어머니가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집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가 날 미워한 것도 결국 제 탓이란 걸 알았어요. 제가 너무 조용히 버티느라 오히려 어머니를 외롭게 했던 것 같아요. 민수는 꼭 살릴 거예요. 그 아이가 웃으면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어머니, 제 대신 그 아이 손 꼭 잡아주세요. 어머니가 계셔야 민수가 자라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편지 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민수는 강한 아이예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레는 편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그 말을 그때 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숙여 며느리의 편지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엔 오래된 죄책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눈을 비비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또 병원 갔어요? 불레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응,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단다. 엄마 언제 와요? 그 질문에 불레의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실 거야. 민수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바람으로 올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 엄마한테 편지 쓸래요. 그래, 쓰자. 할머니랑 같이. 둘은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는 연필을 들고 종이에 서툰 글씨를 썼습니다. 엄마, 나 밥 잘 먹고 있어요. 할머니도 울지 않아요. 엄마 사랑해요. 불레는 아이의 글씨를 보며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금 웃고 있을 거야. 우리 민수가 이렇게 잘 버티니까.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 하늘에는 마치 지연의 미소처럼 하얀 구름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불레는 지연의 유품을 정리하며 서랍 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금 정산 내역과 함께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으로 시작된 돈이 우리 아이의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불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넌 그렇게 살아왔구나. 아들 잃고도 빚에 허덕이면서도 끝까지 이 아이 살리겠다고.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더럽다고 여겼던 냄새가 사실은 희생의 냄새였다는 걸.
그날 밤 불레는 민수를 재워놓고 작은 불빛 아래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남긴 이 집, 내가 끝까지 지킬게. 민수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이제 편히 쉬어라.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고 눈발이 부엌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에게. 누군가는 사랑을 말로 전하지만 또 누군가는 몸으로 버텨내며 사랑을 증명합니다.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늦기 전에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용서는 때로 남겨진 사람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 남아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인생의 극장으로 보내주세요.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